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환자 조기 재활치료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중환자분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재활치료를 받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도종결 교수님, 중환자의학과 고령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도종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학과의 고령은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1편에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중환자 재활치료는 여러 의료진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중환자 재활치료는 특히 다양한 의료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의학과, 내과, 외과 등 중환자실 담당 의사, 중환자실 간호사,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환자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사소통하며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우선 중환자 전문의 역할을 설명드릴게요. 중환자 재활팀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이 중환자 전문의입니다. 중환자실 의사는 해당 환자의 재활치료 시작을 위한 의식 및 혈력학적 상태가 적절한지, 안전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또한 환자가 각성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선막 예방 및 적절한 진통, 진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합니다.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 다학체 팀원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의학 전문의,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 중환자의 재활치료가 되도록 빠른 시점에 시작되고 안전한 환경에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면 중환자 재활을 위한 협진이 의뢰됩니다. 협진이 의뢰되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현재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환자 평가와 함께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재활치료 단계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무래도 이 중환자분들의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목표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환자의 입원 전 기능 상태, 의사소통 상태, 현재 운동 기능, 언어 기능, 인지 기능 상태를 파악해서 단기 재활치료의 목표와 장기 재활치료의 목표를 수립합니다. 현 시점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고 중환자실 입실 후 발생하는 근력 저하, 삼킴 장애, 인지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활치료를 처방합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총 7단계의 재활치료 단계를 지정하는데 협진 시 재활의학과 팀에서 환자를 방문하여 적합한 단계를 설정하고 치료 재활 중에는 환자들 재방문하여 현재 환자의 재활치료 중 불편함은 없는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치료 처방이 나면 여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리치료는 신체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재활치료의 한 영역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근력, 지구력, 호흡, 이동 능력을 검사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도 침대에 기대어 앉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능하다면 걷는 것까지도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시킵니다. 또한 환자의 팔다리 근력 또는 호흡 재활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부터 안전하게 기능적 동작들을 종합적으로 연습시켜서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작업치료를 설명드리면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치료의 한 영역입니다. 중환자실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중에 환자분의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침상에서 앉은 자세에서 물수건으로 세수하기, 머리 빗기, 수저 연습, 옷 단축 끼우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구를 이용하여 주의력, 기억력 등의 인지훈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 재활치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는 중환자의학과, 재활의학과, 중환자 간호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중환자 재활팀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사와 공유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강도의 재활치료를 결정하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적용한 중증 환자가 재활치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치료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환자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중환자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중환자 재활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총 7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진정 약물을 사용하거나 중추신경계 문제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점차 환자가 협조가 가능해지면 능동적인 관절 움직임을 시작으로 앉기, 걸터 앉기, 서기 등 단계적으로 재활 치료의 단계를 올려갑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몸 전체의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사가 관절 운동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운동으로 환자가 앉기 힘든 상황일 때 누워서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상태보다 조금 컨디션이 안정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때에는 침대에 앉아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걸터 앉기, 일어나기, 제자리 걷기 순으로 움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컨디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환자실에서도 침대 밖으로 나와 걷기를 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침상용 자전거를 사용하여 유산소 운동도 하고 전기 자극 치료기를 사용하여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삼킴 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한 삼킴 치료와 교육을 시행합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복귀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신체 운동에 더하여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중 치료 후 증후군, 즉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발생하는 인지장애 혹은 일시적인 선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작업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작업치료사가 1대1로 환자분의 독립적 일상생활을 목표로 하여 행동훈련을 실시하고 태블릿 인지치료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 퇴실 후에도 이 재활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중환자실에서 퇴실하였다 하더라도 신체 기능의 저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재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진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지속합니다. 퇴원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재활 전문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뇌병변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고 내과적인 질병이나 수술 이후 환자는 전문 재활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을 비사용 증후군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퇴원하여 60일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치료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보호자분들이 중환자실에 오시면 환자를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함께 재활치료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하는 것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협조 정도에 따라서 수동적 관절 운동을 대신해 드릴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고, 환자 협조가 잘 된다면 능동적인 스트레칭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에게 선망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가족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말하며 환자에게 현재 치료 중임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이제 중환자 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 그리고 그 환자분의 보호자분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중환자실 치료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환자 재활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료진의 협업 아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중환자 재활은
환자의 신체 회복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치료 과정이니까요. 환자와 또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더 좋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영상으로 참고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중환자 재활치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